연진아, 미국 기준금리 동결했더라. 그래서 지금 행복하니?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뭘까요? 단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.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이 미국이고, 미국의 기준금리는 국가 간에 충분히 열려있는 각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. 평소에도 중요한 지표인데 연준은 지난 1년간 0에서 0.25%이던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, 빅 스텝, 자이언트 스텝 등을 거듭하며 역대급 속도로 5에서 5.25%까지 올려놓은 상태라서 더욱 그렇습니다.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회의 전에 시장에서는 동결 확률을 80% 정도로 봤습니다. 이번 동결 결정은 예상했던 거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금리가 지금보다 0.5%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 점도표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의 계산이 복잡해졌고요.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만 건너뛰는 것이라는 점, 이걸 강조했다고 본 거죠.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 전에 연준이 액션, 즉 금리 결정은 동결로 하되 말은 아주 매파적으로 하는 투트랙 작전을 예상해왔죠.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위원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상대로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수치, 즉 점도표를 내밀면서 압박을 한층 더 세게 한 거죠. 자, 그러면 실제로 연말까지 금리를 0.5%포인트 올릴까요? 이에 대해서는 세계의 여러 기관들이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다 조금씩 다릅니다. 대체로는 인상 여지를 둔 것이지 그만큼 올린다는 뜻은 아니다로 정리됩니다. 그러니까 올린다기보다는 올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일종의 블러핑이나 어떤 정책 의지가 담긴 그런 멘트가 아니냐, 뭐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, 시장에서는. 예, 뭐 그렇게 보는 게 현재 상태는 맞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반드시 두 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주장론이 아니고 지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정도 그런 거죠?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안 올린다는 거냐? 그렇지도 않습니다. 연준이 밝혔듯 지표에 따라 결정되겠죠.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소비자 물가와 고용 지표인데요. 이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리 향방은 정해질 겁니다.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내려오고 고용이 계속 짱짱하다, 이렇게 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 건데요. 물가와 고용이 앞으로 어찌 될지 예측이 힘들고 이 지표가 얼마일 때면 금리를 어떻게 한다, 이런 명시적 기준도 없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운 겁니다. 이런 큰 발표가 나오면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. 국가별로도 다르죠.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미국 연준이 푼 돈만 5조 달러에 달하고 이것이 고금리 시대에 일부 회수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상태여서 원래는 조금 더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경제가 금리나 이런 거에 좀 탄력적으로 좀 많이 반영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그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탄력성을 좀 낮추고 있고, 그 사이에 이제 많이 풀었던 돈들이나 뭐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나,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 극복하려고 풀었던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니까. 그렇죠. 플로우 자체가 추가로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스탁 개념으로 쌓여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맷집이 좀 있는 상태인 거죠. 금융정책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.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죠, 시장은. 결국 미국 기준금리는 한두 차례 더 오르거나 동결을 이어가다가 내리거나 오르겠거나입니다. 미국 금리 이야기 단박에 쉽게 이해하기는 실패했습니다.